자, 오늘 시그마 들어갑니다. 예,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수열은 자릿수로 표현된 자릿수로 규칙을 표현하는 것이 그 수가 놓인 자릿수로 그 규칙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주로 등차 수열이라는 용어를 배웠고, 등차 수열은 일반 항이 초항 용어 설명해 주려는 거야. 초항에서 그 수가 있는 자리까지 n-1개의 간격에 같은 수를 거듭하여 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n번째 항의 그 숫자가 이렇게 놓인다. 그치? 여기에서 이 A1 초항 주냐 안 주냐, 내가 몇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를 구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더해졌다는 숫자가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형은 AN은 ND 플러스 알파 그래놓고, 초항 A1은 DN 적어야지. DN 적고, 그 다음에 D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알파의 값만 조정해주면 바로 일반항이 튀어나온다. 그 다음에 등차 중항, 우리 아주 쉬운 책에서 나왔죠. 어떤 세수 또는 네수 이상, 세수 이상 XY, Z, W 이렇게 네 개의 수를 쭉 나열을 해놓고 얘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옆에 등차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X 플러스 W하고 Y 플러스 Z가 같다.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특징. 항이 많아도 그래요. 짝을 이루는 앞에서 첫 번째, 뒤에서 첫 번째,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짝을 이루는 항들의 합이 같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y라는 것은 2분의 x 플러스 z이고, 그 다음에 z라는 것은 2분의 y 플러스 w다.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나열된 등차 수열의 미지수 있죠. 그거를 찾아낸다.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수가 등차를 이루면 너희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열된 숫자가 등차 수열일 때는 등차 중앙의 개념을 쓰는 거고, 너희 보고 수를 만들어라. 그 숫자 세 개를 만드는데 그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할 때는 A-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이렇게 설정을 해라 라고 했던 게 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SN의 개념이 들어오는데, SN의 개념은 A1, 오늘 이제 시그마가 이 개념의 확장판이거든요. A2, A3 플러스 땡땡땡땡해서 n번째 자리까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평균을 내라고 그랬죠. 2분의 A1에다가 AN을 구해서 각 항이 가져갈 수 있는 총합에서의 평균값을 구해놓고 더해야 되는 상수를 곱하면 이것이 SN이 된다. 그런데 꼭 이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선배들이 쓰는 수능 특강 같은 데 보면 교묘하게 초항하고 끝항을 안 알려주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앞에서 두 번째나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또는 앞에서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데는 짝을 이루는 두 수만 있으면 된다. 즉 그러니까 A2가 있으면 A에 n-1번째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2분의 앞에서 n번째 자리면 뒤에서 A에 n- 이거 더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이거 다 주식이야? 이거 더하면, 그러니까 n항까지 더하는데 각 항의 평균값을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항까지 더해서 평균 내라고 그랬지. 이 아래 숫자 합치면 n 플러스 1이지. 앞에서 두 번째하고 뒤에서 두 번째 첨자 밑에 표시했지. 이거 더하면 얼마지? n 플러스 1이지. 근데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m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뒤에 m 플러스 1번째하고 더해서 평균 내면 그것이 또 이제 중앙값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 곱하기 안 썼는데 곱하기 n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등차 수열의 합이 된다.
그치? 등차 수열의 합 SN은 등차 수열이 n에 관한 1차식 직선의 형태. 이때 직선의 기울기가 등차, 공차가 되는 거고요. 등차가 되는 거고 SN은 저 식을 n에 관해서 정의했더니 an 제곱 플러스 bn이라고 해서 상수가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SN이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AN은 그 수의 일반항은 2AN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해서 바로 잡아내라. 사실 개념은 SN에서 SN-1을 빼면 N개 항에 합해서 N-1까지만 합을 하면은 AN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치? 이런 계산 과정을 좀 생략해서 AN을 바로 잡아내라. 이런 거 못하면 수2의 앞부분 내다더니 날라 작살난다고 그랬어요. 수열의 극한 이렇게 시작돼요. 단원이.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는 유한 수열을 다루는데 거기는 무한 수열을 다룬다는 거지. 그러면 아픈 게 누구냐면 그러니까 무한계면 합이 어떻게 될까? 이게 아파지는 거야. 왜? 일반항 거기서 일반항 잡으나 여기서 일반항 잡으나 10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나 11번째 있는 숫자를 계산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은데 그것의 무한합을 구하는 과정은 교묘하게 좀 비교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단 말이지. 자, 그런데 유사 등차 수열이 있다고 했죠. 유사한 거. 요거는 지금 SN이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타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AN을 유도하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SN이 주어지면 S1은 A1이니까 초항 구하시고 S2가 주어지면 S2는 저기 뭐지? A1 플러스 A2니까 그치? A2를 구하려고 하면 A2는 S2에서 A1을 이렇게 빼야 되는 거잖아. 이래서 두 번째 항을 구하고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S 세 번째에서 S2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하나 이렇게 구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방식을 써서 한 방에 AN을 구했잖아.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유사 등차 수열 요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상수 C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구한 AN이 맞습니다. AN이 등차 수열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때 요런 타입에서 이건 원리고요. 요런 타입에서 저 공식 써가지고 나온 AN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수열 AN은 S1 쓰시고요. 자, 이 S1이 여기서 우리가 구한 A 하나 여기서 나온 식에서 n이 1일 때가 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A1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수열을 적을 때 여기서 나온 수를 나열을 할 때는 처음에 요 공식에서 나온 A1을 쓰는 게 아니고 S1 쓰고 그게 공식에서 나온 A1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걸 왜 설명했어? 이 공식에서 원래 S1이라는 건 n이 1일 때거든. 그치?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꾸겨가지고, 그치? 짜내서 AN을 유도한 거잖아. 그걸 믿으면 안 되고요. 초항은 S1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유도한 공식에서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쓴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 유명한 주제입니다. 사람 빡치게 하는 주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제 수열이 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 나왔지. 등비 수열은 BN이라고 합시다. BN은 초항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비율, 그 뭐 지수에서도 많이 나왔고 로그에서도 많이 나왔던 일정한 수, 공비라고 하는 숫자 R을 그 수가 있는 자리까지 간격 n-1개만큼 곱해서 그 숫자를 만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등비 중앙이라고 하면 MNOP가 있을 때, 그치? 요게 예를 들어서 M이면 요거는 N은 MR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MR 제곱이고 숫자 4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mr 세제곱이니까 등차가 더해서 같다면 등비는 곱해서 같을 거예요. m 곱하기 mr 세제곱, 즉 m 곱하기 p, 첫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곱한 거하고, 그렇지? 는 두 번째 숫자 mr 제곱을 곱한 거, 즉 네, m 곱하기 5하고 똑같다. 이런 거 써먹을 수 있고요. 숫자 3개만 놓고 얘기할 때는 너희 기하평균 했어? 기억나냐? 기하평균? 자, 2분의 a 플러스 b, 등차수를 좀 생각해봐. 그치? 등차수를 좀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루트 뭐하고 똑같다고? AB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이게 등차 중앙 쪽이면 이게 등비 중앙 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 여기 MN5가 있을 때 N을 제곱하면 M5가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N은 루트 M5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세 개의 숫자가 MN5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N은 등차일 때는 2분의 M 플러스 5가 되지만 이 세 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일 때 N은 루트 M5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등차 중앙은 늘 등비 중앙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단서 조건이 있죠. MN5는 이 세 개의 수는 양수여야 됩니다. 맞지? 그래서 이제 유사성이 좀 있으니까 외우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한 거고, 자, 세 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는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 등비 세 개의 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 그러니까 설정을 해야 될 때는, 근데 숫자 세 개를 설정 어디서 하겠니? 센수학 보면 나와 있어. 3차 방정식의 세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저렇게 생각하면 R분의 A, 그 다음에 A, AR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짜리 그 곱셈 공식을 떠올려 보면 A, AR 제곱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설정할 때는 A, AR 제곱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그래놓고 이 세 개의 근을 더하고 2개씩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3개 다 곱하고 3차 방정식의 근 계획할 때는 기본적으로 A 1뿔 R 뿔 R 제곱 형태로 합. 그치? 이거 2개 곱하면 A 제곱 R, 이거 2개 곱하면 A 제곱 R 제곱, 이거 2개 곱하면 A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를 다시 묶어버리면 A 제곱에 R을 묶어버리면 1뿔 R 제곱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숫자 세개를 설정할 때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이제 여러분이 또 외워야 되는 거죠. 예,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한재야, 네, 등비 수열 합공식 좀 불러라. 어허, 경원아, 등비 수열 합공식 불러라. 됐어. 동현아, 저 알아요. 시끄러 됐어. 버스 떴어. 등비 수열의 합공식 불러라. 기억나는데. 이것들이 지금 저번에 1-R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여기 R이라고 외우지 마요. 어떤 놈은 공비가 2R일 수도 있어. 어떤 놈은 공비가 R분의 1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그 다음에 초항 그 다음에 계속 불러 1 마이너스 공비 제곱? 네, 계약 앞두고 공부, 네. 아주 그냥 개판 치죠. 지금 공부 안 하죠. 공비, 그 다음에 몇승? n승이라고 외우지 마세요. 더해야 되는 항수, 항의 개수. 선배들 이거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 들어가면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공식에 자꾸 대입하려고 해. 공식에 대입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A만 눈에 띄면 이게 초항인 줄 알아. 근데 초항이 2A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D만 나오면 무조건 공비인 줄 알아. 그치? D만 나오면. 근데 실제 공비가 2D가 있거나, 그 다음에 뭐, 그치? 3, 뭐, D 제곱일 수도 있는 거야, 공비가. 맞잖아. 그 다음에 N만 보면 함수래. 무조건. 그럼 그게 아니고 더해야 되는 함수와 N이라는 수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치? A1부터 AC까지 더하면 N이 10이겠지만 A2에서 AC까지 더하면 N은 9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초항 A와 그 다음에 공차 D와 그 다음에 공비 R과 항수 N 이 네 개의 미지수 싸움을 하는 건데 저 부분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각각의 알파벳이 초항, 공비, 항수, 공차라고 그렇게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 오케이? 그 등비수열 이제 합공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등비수열의 합이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연습을 많이 한 지수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 지수를 좀 잘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다루는 지수는 다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R에 N승이 있으면 미수를 소수로 다룬다. 이런 거 다뤄야 되고 여기에 B, R, N-1승이 있다. 그럼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지수가 낮은 R에 N-1승 묶어오고 A, R 남기고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 계산하는 요것이 수열의 합공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제 그 지수 형태로 수열의 합이 나올 건데 공식화 시키진 않았어요. 자, 이 계산을 좀 익숙하게 잘 한다면 SN이 지수 형태로 나오면 그 수는 아무래도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SN에서 SN-1을 빼서 여러분들이 AN, 그러니까 BN, 등비 수열 BN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럴 때 반드시 초항을 확인하세요. 이거 할 때는 이 계산을 할 때는 초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초항 말고 두 번째 항까지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내신에서 잘 없습니다. 초항만 주어진 합을 나타내는 식에서 그다음에 식과 유도된 식에서 초항만 다르지 두 번째, 세 번째 막 임의의 번째까지 다 달라졌다가 어느 순간부터 등비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되니?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했다 까먹었는데? 모르겠어. 그쵸? 모르겠죠. 그 뭐가 있는 거야? 무슨 함께? 원리합계. 원리합계 이따가 좀 마무리 지읍시다. 다음에 오늘 좀 시그마가 좀 짧아. 그 다음에 이제 수충 좀 앞에서부터 시원하게 좀 연습을 좀 시킬 거고, 시간 주면 딴짓하지 말고 좀 부지런히 좀 풀어라. 집에서 공부 안 한다고. 그 다음에 내일 프린트로 지수로고 함수 반부분식 정리합니다. 저번 주에는 상용어가 정리됐고, 프린트 안 받아간 사람 나중에 다 얘기해. 여기 갖다 놔야 돼. 어디다 나눈대? 야, 다 나눠줬나 그때? 수영하고 다 나왔어요. 그러냐?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그마를 할 겁니다. 시그마 좀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은 시그마 이렇게 읽어요. 딱 그냥. 자, 옆에 잡고. 시그마. 자, 요거는 합의 개념입니다. 합의 개념인데 이 시그마는 변수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변수를 구분을 잘 하시고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는 SN을 좀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가 나올 때 여러분 선배들한테 시그마가 나올 때만 야 시그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 나열해봐 이 뜻이야.
나열해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나열에서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왜 나열을 해봐야 되는지는 이제 나열을 안 하면 못 푸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또 하나 이제 주 용도가 뭐냐면 주 용도가 이 수열의 일반항 중에서 근데 결국 수열이라는 게 함수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일반항 수열의 일반항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등차 등비 말고도 왜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다양한 걸 보여줬잖아. 별의별 거 다 나올 수 있다고. 그치? 무한대 그 가지수가. 그런데 주 용도는 뭐냐면 일반항이 다항식의 3차 이하 다항식 3차 이하 다항식에서만 주로 쓰이는 거고요. 여기저기 널리 쓰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그마는 3차 이하의 다항식을 일반항으로 가지고 있는 수열의 합을 다룰 때 공식화된 내용 가지고 쓰는 거고 그 나머지 함수 얼마나 많습니까? 다항함수 말고도 그 나머지는 무조건 나열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나머지가 뭐냐면 다항식 빼고 지수 있죠. 지수는 등비 수열 합공식 들어가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유리식도 있죠. 그 다음에 무리식도 있죠. 로그도 들어오겠죠. 삼각함수 잘 안 들어옵니다. 이 나머지 모든 종류의 함수들은 다 나열을 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물론 이제 지수는 공식이에요. 등비합 공식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시그마는 나열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의도, 나열해서 합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의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에서도 분명히 SN이라는 게 있었는데 왜 굳이 시그마를 가지고 오느냐? SN은 그 사용 용도가 매우 국한적입니다. 뭐냐면 무조건 초항부터입니다. A1, 그다음에 A2, A3 해서 그다음에 AN까지의 딱 고정된 개념이고 시그마는 대신 좀 복잡하죠. 변수를 하나 정합니다. 그 변수는 일반적으로 K를 씁니다. 그래서 K가 이렇게 되는 거야. K가 변해 언제 얼마부터 이게 시그마야.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수열이 쫙 놓여 있는데 SN은 무조건 첫 항부터 N항까지지. S10 하면 1부터 10까지지. 근데 시그마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뭐냐면 내가 놓고 싶은 자리부터 놓으면 돼. 내가 M부터 M항부터 N항까지의 합만 구하고 싶다. 근데 애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 애는 A, K 이렇게 생겼다. 막 이렇게 낼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분명히 수열 A에는 A1 그 다음에 A1, A2 땡땡땡땡 가서 저기서 말하는 M 자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땡땡땡땡땡 가가지고 그 다음에 N에서 끝나고 또 N 플러스 이렇게 간다고 치자. N 플러스 A, N 플러스 이렇게 가서 뭐 2N까지도 가고 3N까지도 막 가. 그런데 시그마는 K가 M부터 N까지니까 그치? N번째 자리에 놓여있는 요놈부터 N번째 자리에 놓여있는 요놈까지의 합만 구했다가 아니고 구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호는 여러분의 입장보다는 출제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무슨지 알겠지? 출제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막 빡치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야, 시그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시그마가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에 이제 K 이퀄 1부터 N이 가장 일반화된 모양이니까 1부터 N까지의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르쳐주고 이거를 통해서 SN을 구하게 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SN을 구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반화된 식 SN의 변수는 요 이제 여기 얘가 K로 정해서 1까지 썼으면 N까지 썼으면 나도 이제 K라고 써줘야 돼요. 네,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는 S가 못하는 일 아닙니까? 이건 S가 못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뭘 구할 건데 어떤 걸 구하냐면 이전에 시그마를 한번 시키는 거야. N 이꼴 1에서 10 저기 뭐지? K까지 이렇게. 그래야 이제 K가 생기니까.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놈의 항 번호를 1번부터 K번째 항까지 구하는 거야. 그 K가 10이냐, 5냐, 10이냐, 15냐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값은 K에 관한 함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K 값이 변하면 변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K에 관한 함수 형태로 어떤 값이 결정이 될 건데 그 값을 다시 받아다가 그것을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의 합을 다시 구하시오. 이런 거는 SN이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다분히 출제자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이제 선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기호가 나오면. 그런데 이런 기호에서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변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치? 그럼 변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상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안 변하는 놈이 있을 거고 변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놈의 종류가 다항식이냐 다항이냐 아니면 지수 쪽이냐 분수 유리식 쪽이냐 무리식 쪽이냐 내가 다뤄야 될 수열의 합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변수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K승 곱하기 N이 있어. 그치?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K야. 지수지. 근데 K가 임의의 미지수라고 쳐보자. 임의의 미지수. 그럼 다항식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변수가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종류의 인간을 계산해야 되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습니다. 일단 나열해 보세요. 이거 뭐지? 그런데 변수를 잘 확인을 했으면 나열을 쫙 해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시그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책에서 나온 시그마를 조금 더 이제 연습을 해보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시그마 K 이꼴 1부터 5까지 K 이렇게 K.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K가 무슨 얘기냐면 AK 자리에는 K라는 숫자가 놓여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 K번째 자리에 그러니까 N 이꼴 K에 해당하는 자리에 K라는 숫자가 놓여 있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숫자를 1부터 5까지 더하시오. 그러니까 이걸 나열하면 자, 첫 번째 자리에 1, K가 2면 두 번째 자리에 2, 3, 4, 5 이렇게 요 합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야. 자, 다음 만약에 시그마 K 이꼴 1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10번째 자리까지 5 이렇게 써 있다. 여기에는 요 부분에 변수가 없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자리에 5가 있고 두 번째 자리에 다시 5가 있고 세 번째 자리에도 5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 변한다는 얘기죠. 이런 숫자들을 10개를 1번부터 10번까지 10개를 나열하시오. 그러면 땡땡땡땡해서 5 이렇게 해서 이거 10개 합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고 그러면 이 말은 문자로 주면 K 이꼴 1에서 N까지 L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항이 몇 개가 있는데 1번부터 N번까지 N개의 항이 있는데 그 나열된 숫자는 그치? 자리에 따라서 수열이 뭐라고 했지? 자리에 따라서 값이 정해져야 되는데 자리에 상관이 없잖아요. 얘는 K고 얘는 1이니까 맞지? 우리가 이제 수열을 아직 적극적으로 연습을 안 해봤지만 어떤 숫자는 그 자릿수하고 연관된 어떤 수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
아무 연관이 없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 더하기 L에서 이 L만 몇 개의 항을 가지고 있냐면 총 N개 항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더해봐라. 그러니까 변수가 뭔지 알아봐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나열해봐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시그마의 시그마가 이제 겹쳐진 것까지 나올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